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사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볼 예정이에요.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했던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청와대 정부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만기 칠람으로 하고 있고 정부,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의 역할이 없다. 이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뭐 생각이나 네. 또 개선책 뭐 이런 것들도 나올 테고요. 청와대가 또 그 김평가요? 뭐 어떤 신재민 건들과 관련해서 김태우, 예. 김태우 신재민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매우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네. 이것들에 대한 뭐 어떤 진상이라든가 또는 이거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이제 최저임금제나 52시간 경제 문제. 근무제라든가 네. 또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 대통령의 그런 당초의 생각과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어떤 보완 앞으로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주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 들어가지고 경제 행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청년들도 만나고 대기업 총수들도 만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만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뭐 기강이 좀 해이해진 부분들 여기에 대한 질문도 나올 거야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진솔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겠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감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막 기자분들이 막 이제 속섭처럼 질문하고 네. 그에 대한 답변이나 또 거스르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언론이 그래야 되죠. 대통령이 그렇죠. 박근혜 듣기 좋은 정권 때는 다른 거죠. 국민이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정부와 다르게 지난 다르죠. 대통령과 다르게 아유, 대통령 그럼요. 앞에서 국회의원들 밑바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런 질문들이 그 기자를 통해 입을 통해서 네. 기자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에 대한 대통령이 답변이 진솔하게 네.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내일 기자회견하는 그 자리가 어떤 해답이나 막 요술방망이처럼 뚝딱하는 어떤 해법이 나올 거를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지난 대통령과는 다른 쓴소리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네. 또 어려움도 호소하고 뭐 이런 각오도 또 한번 하고 네. 되새기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한 분이 경제 구조를 다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의 지금 상황이 산업적 구조 전환 또는 또 일자리 창출이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잘못된 왜곡된 구조를 지금 바꾸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구조였고 양극화가 극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좀 더 교정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쏠려 있는 방점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 쪽에 좀 집중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또 불만이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일자리 그래도 비교적 좋은 일자리 갖고 있는 그런 직장에 있는 분들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갖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 또 노동자들이 어떤 헌신, 희생이 네.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는 그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존 산업과의 부딪힘,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직업 전환에 대한 어떤 교육 투자 네. 또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호소의 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네. 또 소통 문제는 대통령께서 좀 더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원래 그 지난 대통령과 다르게 크게 국민들한테 기대했던 건 소통의 네. 대통령, 소통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점점 이상하게 소통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과 다름이 없이 불통 이미지가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사실은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네. 예. 어쨌든 그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된 다음에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쁩니다. 네. 막 그 대통령직 수행하고 또 그 정부 그 장차관이나 또 행사도 많고 아, 장차관으로 그렇죠. 또 보고받는 것도 많고 네. 결정할 일도 많고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하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갖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뭐 몇십 명씩 만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허. 그죠? 저도 우리 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 되시고 나서 2번 했거든요. 재작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네. 했는데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못했죠. 좀 말씀. 멀리서 봤죠 대통령. 악수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괜히 좁니다. 아, 그래요? 이상민 의원이 저도 쫄아요? 좁니다. 저도 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왠지 모르게 대통령이라고 아니, 중진 의원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 예, 그게 뭐 대통령이 무섭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럽고 아하. 대통령이라는 권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말을 하는데 조심을 하게 되면 조심한 걸 거꾸로 하게 되면 할 말을 못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단위로 진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갖던 분들, 야당 의원들도 만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야당 좀 의원들. 밥 먹을 때도 좀 그때 점심이나 저녁 때 또는 조찬 모임을 활용해서 몇 명씩 네. 또는 아주 뭐 극심하게 말하는 사람들 따로 공식적인 게 아니고 사진 찍기용 뭐 이런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예. 처음엔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어거지로 이제 대통령 만난 거를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용으로 하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괜히 우쭐거리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참 어렵네요. 대통령 하기가 쉽지 않네요. 대통령 하기 쉬운 줄 알았어요.